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공장 4월 25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즈음,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꽃샘추위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날씨는 이제 여름 날씨, 점점 봄 날씨는 만연했고 여름 날씨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틀 정도 비가 오면서 강풍 불면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꼭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 부분도 있었죠. 바뀔 때 뭔가 항상 계속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장 자체의 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국제 수익률 3% 영향으로 다우지수, 나스닥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오늘 외국인들 오전장부터 어제는 선물 한 5천 계약 정도 가지고 위아래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었죠. 오늘은 또 선물 같은 현물은 8천억 정도 매도가 거의 근접이 좀 됐습니다. 1,300억까지 1,3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오다가 한 오전장 후반 정도부터 쭉 밀어가지고 3,200계약까지 선물 매도가 나왔고 종가상으로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진폭은 어제랑 그 진폭 부분들이 거의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일관된 흐름 부분이에요. 작년 3, 4분기부터 해서 일관된 흐름이 뭐냐면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제약, 의약, 바이오 이쪽 올라간 성장성의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받고 수급이 자체가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화학 같은 경우 거의 1,000억 약간 안 됩니다. 95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홈페이지에 네이버 검색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골뱅이 아니면 그 주소로 투자 가이드 모두.at 여기에 글을 올려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요약본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쪽에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죠. 수요죠. 수요와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 가동 중단됐던 게 다시 가동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에틸렌 쪽 세율가스를 이용한 그 화학,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됐던 게 다시 플레이가 되면서 생산 자체가 많아질 거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 그리고 화학업종도 보면 섹터 보면 정고점 라인에 한번 터치를 했어요. 숨고르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종목군들 작년 하반기부터 특징을 하나 꼽는다 하면 정고점 부분들을 다 터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들의 퍼포먼스 자체가 양호했던 종목이 계속 올라간 종목군들은 차익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기전자 쪽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이 총 금액이 한 7,6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한 80% 가까운 5,100억이 전기전자 쪽 매도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거의 한 800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화학도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다들 공통 분모가 업종 차트로 보면 정고점 돌파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신고가 부분들을 작년 3, 4분기부터 그다음 올해 초까지 한번 진행됐던 종목군들로 눌림목 구간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와중에도 보면 그래도 최근 낙폭 부분들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살짝 양봉, 워낙 좀 단기간에 하락폭 자체가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저가 매수 보면 살짝 들어오는 모습하고, 포스코는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합니다. 32만원대 코멘트 드렸던 분이 거의 36만원 근접 부분들 하면서 외국인들도 철강 섹터에 거의 한 130억 가까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매도하는, 국채 금리 자체가 3%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속도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와중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전기전자 쪽은 차익 실현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에 해당되는 향후에 이제 산업 부분들이 조금씩, 이게 어느 시점부터 여유 땅 해가지고 보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는 않죠. 계속 분할 매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포스코가 36만원, 거의 13% 정도 최근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국채 금리라는 부분들 하나의
그 심리적인 지표이긴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유가도 불과 3년 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유가 20달러, 30달러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글로벌 경기 박살나면 어떨까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졌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유가가 거의 이제 70달러까지 가까워 올라오다 보니까 불과 2, 3년 사이 이게 모두 바뀐 거예요. 2, 3년 사이 바뀌었고,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 부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그 소비 부분들이 그 구매 부분도 일어나는 게 IT고, 그 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소비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공장 가동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는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부품 라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새롭게 공장 증설 부분들을 한다든가 이런 투자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이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IT, 어느 시점까지는 조금 전에 뭐 기계라든지 산업재 쪽에 여기 딱 하면 좋겠지만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잘 모르게 이 바뀌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의 캐스천 부분들을 주목을 하죠. 캐스천 부분도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떨어뜨렸다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침체됐다가 조금 살아나면 우리가 뭡니까? 비싼 제품,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바로 사지는 못해요. 하지만 간단한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품 라인 부분, 휴대폰이라든지 이걸 소비 부분들 먼저 하고 여기에 뭐 건설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실업률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수입 자체가 더 늘어나다 보면 그걸 보고 기업들이 소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에 보면 여러 가지 품목 부분들을 공장 가동을 증설한다든가 가동을 또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건설 부분들 하다 보면 여기에 기계라든지 제품,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소재,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비싼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추후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체인지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상승 종목군들이 작년, 재작년에 성장성으로 시장에서 멀티플 자체를 뭐 플러스 알파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 차익 부분들을 진행하고 여기에 빌미죠. 하나 보면 3%라는 부분이 이 3%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케이스예요. 4년 만에 지금 3% 정도 가니까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유가 20달러, 30달러에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망가진다, 박살난다라고 이 고정관념 부분들의 틀에 갇혔던 때예요. 근데 이걸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긴축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속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모든 포커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유가가 20달러에서 지금 70달러까지 3배가 올라왔는데 당연히 국채금리 부분들은 살아나는 거고 유가가 올라올 만큼 글로벌 경기 부분들 체질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3%라는 굴레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현재 고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뭡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9,900원하고 만원은 100원 차이인데 바로 가는 경우가 없죠. 이 만원 근처 9,900원 전후에 되면 가격 저항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장중에 5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선물 매도 오전장에 선물 매도가 나왔고 오후장에 다시 다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1% 후반 정도,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유가가 30달러 전후에 있는데 만약 국채금리 저렇게 됐다 가면 최근 2월달처럼 수직 하락해야 돼요. 수직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물론 종목군별로 차익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도 있고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도 있지만 지금은 실적 모멘텀, 각계 전투식의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대비 상해종합지수, 그 다음에 심천, 호주는 지금 0.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0.3, 심천은 플러스 0.23% 정도에서 지수 자체가 하방 경제 부분들이 덤덤하다는 느낌 부분들을 해야 될까요? 덤덤하다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등 부분들에서 국채금리가 3% 정도 돌파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게 달러 인덱스예요. 89, 87, 88 정도에서 여러분 달러 인덱스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제 거의 91선 가는데 여기 지금 중장기 저항대 진입 부분들 됐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미국에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 쪽에서 만들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원화도 약세가 되고 중국도 원화가 약세가 좀 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성장이라는 측면 부분들은 국제 공조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우시 재무장관 조만간 중국 간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공조 관련된 부분들. 왜 우리가 중국을 주목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뭐 전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비중, 더 민감한 종목군들은 지수 자체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국채 수익률 자체에 그래서 저렇게 하방 경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단순 비교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양호하게 버텨준다는 것은 이 강도 자체가 예전 강도보다 높지 않다는 하나의 투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 두 번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2일 남았습니다. 2일 남았는데, 최근에 건설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한번 쉬어지가는 파동, 어제, 그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외교 관련된 종목군들은 20-30% 오버슈팅 나온 종목군들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다. 왜? 어느 정도 선반영 부분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2차 파동 부분들을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부분들을 가지고 슈팅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이 드라이브의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 정전협정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북한과 사인한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4자, 북한과 중국 아니면 남한과 미국 이 정도 4자든 6자든 간에 이 국가들의 사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돼요. 가장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사인과 합의 부분들. 물론 이제 현재 트렌드로 보면 트럼프는 노벨상 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좀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주고 우리는 경협이라는 부분들만 잘 챙기면 좀 되기 때문에 그 시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진취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하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2차 상승 부분들을 바로 끌 건지, 아니면 한 달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 개최지로 블라디보스크, 제가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크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가고 한번 제가 다녀올 겁니다. 다녀올 건데, 블라디보스크의 의미 부분들을 이제까지 거의 좀 버려진 땅입니다. 러시아의 부동항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접경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국, 북한이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타면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라고 했으면 개성 쪽,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쪽과 여기 부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먼저 개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블라디보스크가 된다 하면 이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크가 지금 새롭게 후보지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에 2차 파동이냐, 아니면 5월 말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전협정 부분들을 끌어내면서 진행될지, 이것은 시차를 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 부분들이 일시 반영 부분이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밑에서 물량 부분들을 받을지, 이 완급 조절 부분들 아니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7천억 매도했지만 한국 증시 이탈 그렇게 보기는 아직 힘듭니다. 연기금이 시장의 고온투수 부분 나왔고, 기존의 종목군들을 버리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모으는 카드가 섹터별로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지수 자체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더라도 지수는 당분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버리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으는 카드의 체인지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4월 25일 목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